네, 최근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 7에 대한 기술 지원 중단을 발표하면서 윈도우 10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요. 그래서 오랜만에 MS에 대한 회사에 관심이 좀 생겼어요. 네. MS가 PC계에서 되게 강자였고 이 스마트폰 시대가 되면서 이 OS의 사용률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로 변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많은 분들이 죽었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시장의 변화를 보면은 뭐 아마존 클라우드나 구글 클라우드 같은 이런 새로운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있는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산업의 변화를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 미래 변화의 중심을 저는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보고 있어요. 네. 왜? 피드백이 없으셔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서. 그래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클라우드 얘기가 나와서 이제 네, 얘기하자면 네. 사실 클라우드는 네. 지나가고 있는 기술로 보고 있고요. 네. 이제 그 다음 오는 클라우드의 징검다리 삼아 갈 네. 기술은 엣지 컴퓨팅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음. 근데 그게 같은 클라우드의 개념을 갖고 있으면서 더 발전된 개념이라고 보면 되는데 네.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그러니까 각각에서 알아서 저장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한 곳에서 집중화돼서 저장하는 방식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게 집중화돼 있던 거를 각각의 엣지에 리소스를 분산한 형태로 다시 내린 형태가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서 한 번에 다 처리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올 시스템에 대한 트렌드는 엣지 컴퓨팅. 근데 그게 이제 더 나아가서 엣지 컴퓨팅이 아주 확산됐을 때 결국에는 블록체인이랑 연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제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데이터를 모은다는 개념에서 맞지만 처리라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지나가고 있는 기술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데이터 저장의 의미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 그러면 지금의 의미의 엣지 컴퓨팅 시대가 도래했을 때 관점에서 봤을 때는 클라우드는 엣지 컴퓨팅의 상단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데이터의 저장 영역에서 봤을 때는 데이터 센터라고 부르는 게 더 적합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엔 데이터 센터에 네. 필요한 반도체 칩들이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우리의 사회는 변해가고 있죠. 저 근데 궁금한 게 있는데 네. 클라우드가 조금 더 넓은 개념인 줄 알았는데 네. 클라우드 위에 엣지 컴퓨팅이 있다라고 그 얘기를 하신 다음 거예요. 기술로 봤을 때요. 그러면은 클라우드가 엣지 컴퓨팅을 포괄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클라우드가 엣지 컴퓨팅을 포괄하려면 그 엣지 컴퓨팅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를 할 때 그 일부가 이제 클라우드인 거고 우리가 네. 지금의 시대에서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클라우드는 결국 중앙에서 모든 데이터를 가져와서 거기서 처리한다. 근데 이제 그렇게 처리하기에는 너무나도 데이터가 방대해진 거죠. 네. 그래서 그 데이터는 중앙에서 쌓고 있더라도 연산 처리는 각각의 엣지에서 하자. 각각의 노드들이 하자. 이제 그런 개념이 엣지 컴퓨팅 네. 시스템이고 근데 지금 몇몇 미국의 업체들은 되어 있지 않아요? 엣지 컴퓨팅이? 그래서 지금은 이미 네. 기술로도 네. 실제로 그렇게 어려운 기술까지는 아니에요. 분산해서 누가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네. 기술적으로 어렵다기보다 대중화되기에는 아직 데이터가 쌓이지 않는 분야가 있고 데이터가 쌓인 분야가 있는데 데이터가 쌓인 분야는 아직 클라우드에 머문 곳이 있고 네. 이게 이제 엣지로 내려가야 효율적인 분야에서는 이미 엣지 컴퓨팅이 진행된 분야도 있고 근데 아직 이게 광범위하게는 표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술의 단계라고 제가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클라우드는 중간 데이터가 쌓이기만 해서 그 가운데서 한 번에 처리하는 단계 그 다음에 쭉 보편화돼야 될 그 다음 영역은 네. 엣지 컴퓨팅으로 넘어간다는 게 제 얘기라서 클라우드라고만 얘기했을 때는 지나가고 있는 기술이라고 그래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가 사실 엣지 컴퓨팅에서도 똑같이 단어가 있어요. 근데 그 클라우드가 과거의 클라우드 산업이라고 했을 때는 가운데서 모든 걸 쌓고 처리하는 개념이라고 봤을 때 엣지 컴퓨팅 시스템에서의 클라우드는 단지 그 상위에서 데이터를 갖고 있다가 처리를 엣지에서 한 거를 위에서 주고받고 해주는 중앙 서버 정도의 역할. 근데 실제 프로세싱은 엣지에서 하는 그런 차이가 좀 있죠. 그 데이터 센터 안에서 네. 따로 또 처리를 하는 클라우드 그 서버 PC들이 쌓여 있지 않아요? 뭐 예시를 들면은 네. 넷플릭스 OTT 같은 시스템 네. 보면 원래 우리가 컴퓨터에서 영상을 틀어서 30분 정도 재생을 하고 네. 꺼버리면 다시 영상을 틀었을 때 0분부터 시작하는데 넷플릭스에서는 그냥 30분부터 시작을 해버리잖아요. 인터넷만 연결돼 있으면 버퍼링 없이 재생이 되는 시스템, 그 OTT 서비스는 결국 클라우드랑 연결이 돼서 그 OTT 서비스가 확장될수록 클라우드 서비스가 확장되고 메모리 반도체가 확장된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네. 이게
게 아닌 거예요? 사실상 중간 단계이기 때문에 네. 넷플릭스가 앞으로 발전할 영역에 있어서 아직 엣지 컴퓨팅에 도달하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이제 엣지 컴퓨팅에 도달했다고 하더라도 이 모든 처리를 양분해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사실 그 앞에 포그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래서 클라우드, 포그, 엣지 이렇게 원래 3단계인데 쉽게 표현해서 끝단에서 엣지 컴퓨팅 처리를 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 근데 포그 단계가 어떻게 보면 클라우딩 영역에서도 좀 포그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정 서버에서 연산 처리할 것들은 윗단에서 처리를 하고, 진짜 마이너한 아니면 연산량이 너무 많은 개별적인 처리가 필요한 부분들은 엣지에서 처리를 하고, 이렇게 역할을 담당해서 나눌 뿐이지 반드시 엣지에서만 연산 처리를 하고 클라우드에서는 저장만 해야 된다라는 법칙은 아니에요. 그 효율성에 따라서 그리고 역할의 목적에 따라서 기능을 분산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를 들면 컨텐츠는 아무래도 저장성 목적이 더 큰 산업이기 때문에 클라우드의 역할이 커지겠지만, 우리가 초연결 사회로 갔을 때 IoT 개념에서의 엣지 컴퓨팅 시스템을 보면은 결국 말단 디바이스들이 하는 역할들이 더 비대해질 거라는 거죠. 근데 기존의 클라우딩 시스템 영역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 개념은 그 엣지에서 올라오는 모든 데이터를 중앙에서만 쌓고 처리하자라는 개념이고, 엣지 컴퓨팅에서 봤을 때 클라우드의 엣지 개념은 맨 말단에서는 정보를 수집도 하지만 그 데이터를 쌓기 전에 연산도 처리를 해서 실제 필요한 것만 서버에서 처리를 하고 데이터를 쌓고, 진짜 연산 과정이 많이 필요하거나 각각의 디바이스들이 해야 될 역할들이 다변화되어 있을 때는 엣지에서 처리를 하는 형태로 가야 더 효율적이겠죠. 분산 그래서, 처리를 네. 해서 효율적으로 가는 네. 시스템이 엣지 컴퓨팅이다. 산업마다 효율성에 따른 분배를 해야 되는 게 엣지 컴퓨팅 시스템이라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반드시 엣지에서만 프로세싱을 해야 된다, 이런 양분화된 개념은 아니에요. 네, 아무튼 우리가 처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MS Azure IoT 엣지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클라우드를 넘어서서 엣지 컴퓨팅 시대를 대비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IoT 디바이스에서 발생하는 수많은 비즈니스 기회를 엣지 컴퓨팅 기술을 접목해서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적인 방안들을 선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클라우드 엣지 컴퓨팅 시대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발 앞서서 이 시장을 장악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